안녕하세요. 베이커입니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한국 작가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오늘 사티TV는 이동하는 집으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서도호 작가님의 인스타를 살펴보겠습니다. 작가님은 비교적 최근 인스타그램을 시작하셨어요. 2022년 11월 10일 마침내 인스타그램에 가입해서 작품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감격적인 멘트를 적어두셨어요. 작가님은 1962년생, 올해로 63세가 되시겠군요. 첫 게시물은 바로 도어 매트입니다. 웰컴과 림미얼론이라는 상반된 글귀가 적힌 매트인데 확대해보면 이게 인물 군상입니다. 이렇게 전체와 세부가 완전히 다른 이미지와 형상으로 제작된 작품들은 서도호 작품의 특징이기도 해요. 이렇게 군상들이 무언가를 바치고 있는 작품들은 이런 디테일을 가져요. 첫 이미지에는 인물들이 무거워 보이는 물체를 받들고 있어요. 다음 이미지를 보니 엄청 무겁고 큰 물체였어요. 그리고 밑에 군상들 숫자도 엄청 많아요. 그들이 떠받들고 있던 건 바로 대형 좌대였어요. 그런데 커다란 동상이 놓여야 할 좌대 위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이 작업은 1998년 브루클린 메트로테크 센터에서 선보였나 봐요. 작가님은 영웅적인 개인의 위치를 받침대에서 빼내고 이를 익명화하고 증식시켜서 대체한다 라고 하셨어요. 한국 전통 문의 형태를 띤 이 작품은 아크릴 수지로 된 작품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프로젝트라는 이름처럼 실제로 이 작품에서 문의 실체는 없어요. 맨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문의 세부 형태들을 만들고 여기에 수지를 부어서 틀을 만든 다음 실체 대신 틀을 이어붙여서 전통문의 형상을 보는 이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서도호 작가님의 작품에는 이런 식의 비틀어 보기에 매력이 듬뿍 담겨 있어요. 이 작품 역시 동상에 대한 작가님의 고찰 그리고 편견을 담고 있습니다. 동상은 위대한 인물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게 보편적이지만 실제로 현대에 만들어지는 동상들은 대부분 독재자거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제작되죠. 사람 키보다 훨씬 큰 좌대 위에서 우리들을 내려다보는 구조가 매우 위압적이고 그래서 불쾌할 수도 있어요. 작가님 작업에서는 그 대상을 좌대 속으로 넣어버렸어요. 쾌감이 있죠? 붉게 엉킨 모습이 언뜻 보면 시오타 치하루 작품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담고 있는 메시지는 아주 달라요. 묵직하고 웅장함 대신 부실하고 초라하면서 좌대 속을 보이도록 하는 매체로 이런 재료를 선택하신 거니까요. 작가님의 이러한 생각은 1990년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요.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좌대들이 허물어져 작은 인물들의 군상이 되고 이 군상들은 스스로가 서 있었던 좌대를 이동시켜요.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은 보다 급진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이런 작가님의 컨셉은 아까 보여드렸던 작품과도 일맥상통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로 형상을 표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프로젝트와도 같은 맥락이에요. 1994년 서도호 작가님의 패브릭 건축 시리즈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입니다. 작가님의 스튜디오 공간이었던 룸 516 전체를 천으로 꿰매고 지퍼로 연결했어요. 그런 다음 문자 그대로 방을 벗겨서 천만으로 작가님의 스튜디오를 완성한 거죠. 이제 룸 516은 다른 곳으로 이동도 가능해졌어요. 그것도 공간을 착착 접어서 말이죠. 이렇게 접히고 이동하는 공간의 개념은 서도호 작가님 작품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멋진 영감은 30대 초반의 작가님에게 찾아왔고요. 영감을 붙잡고 확장시키고 또 실현했던 작가님은 현대미술에 있어서 중요한 한 획을 긋게 됐죠. 지금의 서도호 작가님을 있게 한 작품들이죠. 수작 욕구가 정말 뿜뿜하는 작품이에요.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려면 우선 남들이 할 수 없는 혹은 하지 않는 상상을 해야 해요. 그리고 이걸 개념으로 만들어야겠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걸 실천으로 옮겨야 해요. 그럼 작가가 되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정말 탁월한 예술가들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밀어붙여요. 극한까지. 그럼 바로 이렇게 서도호 작가가 되는 거겠죠? 카르마에 대한 작품입니다. 다분히 사유적이고 동양적이죠? 맹목의 뜻은 보지 못하는 눈 혹은 이성을 잃어 적절한 판단을 못하는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때로는 맹목이 믿음이자 신뢰이기도 하죠. 특히 가족 간에는요. 저는 어쩌면 혈연을 통해 이어진 감정을 작가님께서 표현하신 게 아닐까 해요. 브론즈와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두 작품인데 높이가 7m나 돼요. 이 작업은 실 드로잉으로도 이어졌어요.
작가님께서 작업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내용을 함께 듣고 보시죠. Come to my home. 여기는 이제 제 원룸이에요. 원룸 아파트예요. 학생 신분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러니까 젊은 미술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던 그런 장소라서 제가 이 작품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사실은 그 기분이 너무 묘해요. 영어로 표현하면은 딱 좋은 표현인데 uncanny하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uncanny. 작년에 이제 여기 이사를 나오면서 이제 여기를 다 고쳤거든요. 더 이상 이 아파트처럼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사라진 거예요.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있지만 여기 화장실 뭐 이런 냉장고 이런 거 다 새로 바꾸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 돼버린 거죠. 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것처럼 저는 집은 항상 반복이 되고 이동될 수 있다는 그런 전제에서 작품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이 있기 때문에 원하면 항상 이 추억에 담긴 공간을 제가 재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품의 의미가 더 부과가 되는 것 같아요. 이사를 함으로써.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제가 살았던 공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더라도 패브릭으로 재현하여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이사를 한 후에 저에게 더 가슴 뭉클해졌습니다. 라고요. 작가님은 기본적으로 멋진 회화 작가세요. 게다가 아버님이 현대 한국화의 초석을 놓으신 산정 서세옥 선생님이시죠? 저는 이 작업을 보면서 산정 작품이 떠올랐어요. 영상이 아름다워서 짧은 시간이지만 보여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영상 구성도 좋지만 특히 저 손잡이의 디테일 보세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작품입니다. 저는 이 작업을 이미지로 보면서 문득 인문학자 강신주님의 힐링에 대한 언급이 생각났어요. 요약하자면 노예가 피라미드를 쌓다가 힘이 드니까 돌 옆에 앉아서 이 일이 내 무덤은 아니지만 유네스코에 등재될 건물을 짓는 의미 있는 일이야 라고 스스로를 힐링하는 것은 문제를 외면하고 도피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서도우 작가님에게 있어서 이 좌대를 움직이는 건 개인의 선택이자 자의식의 발현이에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풀이되는 거죠. 이 작품은 스미소니언 국립아시아 미술관 외부에서 장기적으로 전시된다고 해요. 미국에서 동양인 그리고 한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정체성, 이주, 기억을 탐구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특히 제 윗세대들에게는 더욱 중요했겠죠? 작가님의 이민과 이주에 대한 아픈 성찰이 만든 작품입니다. 집은 작가님에게 있어서 가족과 동격인 소속감을 의미한다고 해요. 건물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자리한 집은 그래서 이질감과 불안정함을 불러일으키죠. 이 작품은 작가님이 뉴욕 아파트에 살 때 실제로 있었던 옷장을 작품으로 만든 거예요. 집을 원단으로 만들면서 집안의 모든 사물도 같은 방식으로 만드는데 저는 옷장이 어떻게 보면 집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안에는 욕조도 있고 싱크대도 있고 또 옷장도 있어요. 이렇게 거기 사는 사람의 사물들로 내용물이 가득 채워진 게 바로 집이죠. 옷장도 비슷한 것 같아요. 주인의 피부와 바로 맞닿아 있는 옷들로 채워진 건축 같은 가구가 바로 옷장인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사물을 우상화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고 하세요. 대신 사물 자체보다 개인 공간, 기억, 촉각에 대해 개념적으로 말하는 데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은 작가님의 감각과 관련된 은유적 표현이라고 하십니다. 작가님이 9살 때 타이거 마스크를 그렸더니 친구들이 일제 연필이나 지우개로 이 그림을 바꾸고 싶어 했대요. 그 결과 작가님에게는 연필이 수북히 쌓였지만 사용하진 않았고요. 또 작가님 어머님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것들을 오래 보관하셨다고 해요. 앞서 사티TV에 소개해드렸던 이동기 작가님처럼 5060 세대들에게 일본과 미국의 애니메이션은 감성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나 봐요. 2006년 작품입니다. 제목에 자화상이 들어가 있어요. 39년 동안 작가님이 유치원에서부터 군 복무 시절에 입었던 유니폼의 복제품을 배열했습니다. 한국적 맥락에서 개인과 집단에 대한 아이디어를 탐구한다고 하는데요.
집단주의의 상징으로 유니폼을 사용하는 것은 1997년 하이스쿨 유니폼이라는 작품에서도 나타납니다. 가쿠란이 나란히 꿰매진 작품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올 개성을 상징하는 제복이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상상 그 자체가 폭력적으로까지 보여요. 나는 예술가다라는 책에서 작가님은 말씀하세요. 해방은 1945년에 됐지만 교복을 없앤 것은 1983년이었습니다. 왜 그리 오래 걸렸을까요? 아마도 뭐든 한번 내재화되면 그걸 다시 뒤집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작년 프리즈 서울에선 LG 올레드와 산정 서세옥 선생님의 콜라보라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어요. 서도우 작가님의 동생은 서울호 건축가신데요. 아버지의 작업을 서도우 작가가 디지털 컨텐츠로 재해석하고 서울호 건축가는 이를 담는 공간을 설계했었죠. 바느질은 천을 꿰맬 때 욕이 나기도 하지만 천 위에서 실을 돋보이게 할 때도 사용되는 말입니다. 작가님의 대표작이 천을 꿰매어서 입체화 공간을 만들었다면 최근 작업은 천을 캔버스 삼아 실로 형태를 표현하는 드로잉일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그 소재는 집을 넘어서 인체와 소품으로 확장되었어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생각이 나요. 공간을 표현한 집 작업이 소설이었다면 이런 방식은 마치 시처럼 간단하면서도 함축적이죠. 그간 서도우 작가님의 작업을 소장하고 싶었던 컬렉터분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있겠다는 생각을 살짝 해봤어요. 이 작품은 1991년 작가님 대학 시절에 수강했던 사진 과정의 최종 프로젝트였다고 해요. 촉각으로 얼굴 3차원적 특징을 탐구하는 거였었는데 여러 각도에서 얼굴을 촬영하고 입체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댓글이 재미있어요. 권호상 작가보다 먼저라니 이렇게 달아놓으셨어요. 누가 먼저셨을까요? 1992년 작가님의 메탈 자켓 시리즈가 시작되었어요. LA 폭동을 통해 작가님은 미국에서 거주하는 한국인으로서 자신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이 작품은 미국 군용 자켓 안감에 3,000개의 흔히 군번표라고 하는 인식표를 붙여서 만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인식해야 하는 조각들이 모여서 옷 한 벌이 된 거죠. 직장인, 학생, 한국인 등 우리가 그냥 사용하는 단어에는 그냥 사용하기에는 엄청난 우주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애써 개인들에 대한 사유는 안 하려고 해요. 이 작품이 작가님 작업에서 중요한 이유죠. 역시 인식표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바로 전 작품은 조선시대 갑옷 같았는데 이건 임금이 입던 골룡포 같아요. 인식표에는 성, 이름, 사회보장번호, 종교, 혈액형 이렇게 5줄의 정보를 포함한다고 하네요. 이 인식표는 살아있을 때는 개인이, 죽으면 신원 식별용으로 회수되는 용도죠. 서도우 작가님의 작품은 작가의 의도를 산문처럼 고스란히 전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영상 앞부분에 소개해드렸던 작품과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좌대는 없지만 바닥까지 확장되어 깔린 인식표들이 모여서 하나의 인물 형체가 되었으니까 말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1992년작 로그입니다. 보여지는 그대로 통나무지만 기록, 일지 이런 뜻도 있죠. 대학 시절 합판을 가장 과감하게 변형하라는 과제를 받았고 그 합판으로 통나무를 만들었죠. 그 방식이 재미있는데 수업 가는 길에 주운 나무 껍질들을 대충 스테이플러로 고정했다고 하네요. 서도우 작가님은 워낙 유명하셔서 소개해드리기가 조심스러울 정도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애정을 갖고 또 전문가들도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작품이 다양한 시선과 논의 속에서 비로소 생명력을 얻듯이 여러 사람의 감상과 의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베이커였습니다.